일부 회귀의 서막. 1장. 천마의 최후. 바람이 울부짖었다. 사막과 산맥 사이 검은 달빛이 칼날처럼 능선 위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 붉은 깃발이 숲처럼 솟아올랐고 흙먼지 속에서 쇠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이 북소리처럼 밤하늘을 때렸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검은 옷과 은빛 갑옷을 겹쳐 입은 장신의 사내. 어깨 위에 걸린 띠에는 불길을 닮은 무늬가 너울거렸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칼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그의 이름은 강호 끝까지 알려진 공포, 바로 천마였다. 그리고 그 이름의 본래 주인, 천우진은 붉은 모래 위에 고요히 서 있었다. 우진의 발끝에서 기운이 터졌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사방을 훑고 지나가자 창끝을 겨누던 무사 몇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물러서라. 이것이 마지막 충고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에 얼음이 서렸다. 그러나 대열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늘 위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렸다. 물인맹의 신호였고 그 울림에 맞춰 수천의 장창이 땅을 찔렀다. 충격은 대지 아래 숨쉬는 맥주를 흔들어 모래 언덕을 일시에 허물어뜨렸다. 앞줄이 갈라지며 말을 탄 사내가 전장 앞으로 나섰다. 맹주라 불리는 배구연이었다. 나이는 많지 않으나 강호가 세운 완고한 질서가 그의 눈매에 얹혀 있었다. 그 곁에는 서쪽에서 건너온 광위의 전사가 있었다. 금빛 줄무늬가 새겨진 갑옷, 손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검. 사람들은 그를 빛의 검객이라 불렀다. 두 세계가 한 사람을 위해 어깨를 맞댄 밤이었다. 우진은 검을 비스듬히 세웠다. 오래된 검신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고 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나귀에서 내공의 소용돌이가 일더니 그 바깥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피어올랐다. 저 먼 서쪽에서만 전해온다는 이질적인 힘, 마법이라 불리는 기운이 무공의 결을 따라 얽혔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융합이었다. 그 때문에 우진은 천마가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포위되었다. 천우진. 맹주의 목소리가 밤어공을 가르렀다. 여기서 끝내자. 더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우진이 미소를 지었다. 피를 흘릴 이유는 언제나 있었다. 다만 흘려야 할 피가 누구의 것이냐가 갈릴 뿐. 빛의 검객이 고개를 들었다. 검끝에서 일렁이는 불꽃이 밤공기를 데웠다. 너는 스스로 만든 어둠에 갇혀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검을 놓아라. 기회라. 우진은 검을 미끄러뜨려 허리에 붙였다가 다시 빼냈다. 금의 틈 사이로 달빛이 떨렸다. 나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 그러나 세상은 귀를 막았다. 첫 물결이 몰려왔다. 전장 앞쪽에서 방패벽이 치밀게 닫혔고 그 뒤에서 창과 검이 한꺼번에 솟았다. 우진은 한 걸음만 옮겼다. 바람이 휘둘리듯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둥글게 퍼져나가자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앞줄이 무너졌다. 땅에 닿자 모래가 일렁이고 쓰러진 방패 위로 피가 갈라지듯 번졌다. 두 번째 물결은 빠르고 교묘했다. 발목을 걸고 손목을 꺾으며 5갈래로 살을 파고드는 흐름. 우진은 손목으로 검을 굴려 어깨 너머로 넘겨치더니 빈 공간을 칠 듯 내리그었다. 공기가 멱살을 잡힌 듯 찢겨나가며 돌격하던 자들의 갑옷이 안쪽에서부터 터져나갔다. 숨을 고르거라. 우진은 밉살 없이 중얼거렸다. 이것으로는 모자라다. 맹주가 말머리를 돌렸다. 그만하라. 그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빛의 검객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상대하겠다. 불꽃이 칼날을 타고 올랐다. 그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었다. 맑고 높은 종소리 같은 진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잔가루로 퍼져 우진의 기운에 스며들었다. 순간 우진의 발바닥이 가볍게 땅을 떴다. 기운의 흐름을 타고 몰려드는 낯선 결, 내공을 붙잡아 잡아당기는 무겁고도 맑은 힘. 재미있군. 우진이 허공에서 반걸음 비켜섰다. 칼끝이 스치듯 지나가며 불빛이 땅에 긴 선을 그었다. 그가 검을 가볍게 틀자 보이지 않던 막이 허공에 일어났다. 불꽃의 칼날이 그 막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이 튀었고 모래가 비처럼 쏟아졌다. 둘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번개 같았다. 불꽃의 선이 한 번, 두 번 하늘을 갈랐고 우진의 검은 빈 공간에 박히는 듯 하다가 매번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다. 마치 바람이 공간을 바꾸어 놓는 것처럼.
전열 뒤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무사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저게 정말 사람인가? 세 번째 물결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밀려왔다. 우진의 뒤 한때 그의 휘하에서 함께 싸우던 장수가 모래를 차고 달려들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맑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지금이야. 그가 던진 표식이 밤을 갈랐다. 그 순간 네 방향에서 거대한 빛의 그물과 검은 사슬이 동시에 솟았다. 무림맹의 봉쇄와 서쪽 신단의 의식이 맞물려 만든 결계였다. 우진의 몸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줄이 감기듯 조여왔다. 내공의 흐름이 어딘가로 새는 느낌. 마치 심장에 박힌 바늘이 맥을 단속하는 것 같았다. 배신인가? 우진이 고개를 돌렸다. 뒤를 이은 장수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으나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순간부터 나는 너를 버렸다. 우진은 잠시 웃었다. 피로 젖은 모래 위에 섰는데도 웃음은 맑았다. 옳다. 너는 나를 버렸다. 다만 타이밍이 틀렸을 뿐. 그는 결계를 찢어보려 손을 들어 올렸다. 허공에서 번개 같은 선이 뻗어나갔지만 결계의 빛은 더 단단히 조여들었다. 그물은 안쪽으로 접히며 우진의 사지를 밀어내렸다. 빛의 검객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불꽃의 칼날이 우진의 어깨를 스쳤다. 뜨거운 냄새가 피와 함께 피어올랐다. 지금 멈추면 남아있는 자들을 살리겠다. 빛의 검객이 말했다. 우진은 대답 대신 검을 들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 그 말은 내가 넘어가면 너희가 서로를 죽일 거라는 뜻이군. 우리는 질서를 세울 뿐이다. 질서라. 우진의 눈빛이 가늘게 식었다. 질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늘 그 말을 먼저 꺼내지. 결계가 한 번 더 조여들었다. 무림맹의 방패벽이 반원으로 좁혀 들어오며 창끝들이 파도처럼 들썩였다. 우진은 한 손으로 검을 거꾸로 쥐고 바닥을 찍었다. 땅이 울렸다. 모래 아래 깊숙이 숨어있던 차가운 물길이 흔들려 솟구쳤다. 얼굴에 부딪히는 물은 짭짤했고 수증기가 서려 달빛이 흐릿해졌다. 그 틈에 우진은 다시 한번 움직였다. 결계의 매듭이 살짝 느슨해진 지점, 빛과 어둠이 맞닿은 사선. 그의 몸이 그 사선에 기대듯 미끄러지자 결계의 줄 몇 가닥이 탄성을 잃고 튕겨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뒤쪽에서 또 다른 결이 닫혀왔다. 이번에는 우진의 기운 그 자체를 겨냥한 봉쇄였다. 우진은 전세가 뒤집혔음을 느꼈다. 그때 모래 언덕 너머에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다. 전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운 소리였다. 우진은 소리의 방향을 본능적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전장을 밝히는 달빛도 흔들리는 불빛도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진은 알아보았다.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 숙명처럼 다시 마주칠 것만 같던 눈. 그가 천마라 불리기 전 아직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작은 주막에서 우연히 마주친 소녀. 여인은 지금의 우진을 모르겠다는 듯 그러나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듯 전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한 사람만을 똑바로 찾는 눈이었다. 우진의 심장 어딘가에서 조용히 덜컥 소리가 났다. 강철로 만든 서늘한 문이 안쪽에서 잠깐 열렸다 닫히는 느낌. 달빛이 그 문틈에 얇은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결계가 뼈를 조였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빛의 검객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여기까지다. 우진은 검을 들어 마지막 자세를 세웠다. 허공이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접히는 그림. 칼끝은 낮았고 발끝은 사라졌으며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그의 발밑에서 열렸다. 그 길은 바로 살아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길을 열려면 대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맥을 비틀어 내공의 결을 거꾸로 흘렸다. 기운이 역류하자 몸 안쪽에서 검은 불씨가 번졌다. 살이 탄 냄새가 폐 끝을 찔렀다. 아직 아니다. 그가 자신에게 낮게 속삭였다. 지금 죽으면 그 아이의 눈빛이 평생 이 밤에 묶인다. 우진의 검이 들려 빛의 검객의 칼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불꽃의 껍질이 벗겨지며 안쪽에 맑은 빛이 드러났다. 두 칼날이 마주 부딪히는 순간 달빛이 산산이 흩어졌다. 그 틈을 이용해 우진은 몸을 옆으로 틀었다. 결계의 매듭 하나가 풀렸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매듭들이 몸을 감싸며 조여들어왔다.
피가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철 냄새가 혀끝에 번졌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옛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먼 산길, 비에 젖은 소나무와 젖은 흙 냄새. 사부의 목소리였다. 너의 길은 결국 너 자신을 삼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문을 닫지 말고 열어라. 무슨 문입니까? 내가 아직 열어본 적 없는 문. 결계의 빛이 한순간 약해졌다. 빛의 검객이 무엇인가를 눈치챘는지 한 박자 늦게 몸을 날렸다. 맹주가 양팔을 벌려 결계를 보강했다. 모래 언덕 위에 여인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가슴 앞에 붙였다. 달빛이 그녀의 팔목에 맺힌 작은 장식 위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우진은 알 수 없는 안도를 느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의 시선이 아직 그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안도였다. 우진은 손을 내렸다. 검끝이 모래를 가볍게 긁었다. 좋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진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계의 가시가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심장 가까이 박힌 가시가 기운의 흐름을 뒤집었다. 내공이 스스로를 물어뜯는 감각,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멀어졌다. 빛의 검객의 칼끝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우진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모래가 냉혹하게 차가웠다. 끝났다. 누군가 외쳤다. 전장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축 늘어진 깃발이 바람에 너덜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과 신음. 우진은 그 모든 소리 위로 딱 한 가지를 들었다. 여인의 숨먹는 듯한 짧은 외침. 그 소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진의 가슴 어딘가가 그 소리를 이름처럼 받아들였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다. 우진은 허공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문이 열렸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 생긴 가느다란 금. 그는 거기에 마지막 기운을 밀어넣었다. 몸속의 시간이 뒤집히는 감각이 찾아왔다. 뜨거움이 차가움으로, 차가움이 고요로, 고요가 다시 어둠으로. 그 어둠은 낡고 익숙했다. 마치 아주 어린 날 밤마다 웅크리고 잠들던 다락방의 어둠처럼. 회귀. 우진은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그 말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겠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강한 소나기였다. 빛의 검객일 수도 맹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우진의 피부에 닿지 못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종소리도 바람도 피비린내도 여인의 숨소리도 모든 것이 지워졌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아직 이름이 가벼웠던 시절의 새벽이 눈을 떠 기다리고 있었다. 비냄새가 났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처마 끝을 때렸다. 얇은 이불이 가볍게 배 위에 얹혀 있었다. 우진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몸이 낯설게 가벼웠다. 손을 들어보니 굳은 살이었고 손가락 마디가 아직 완전히 다져지지 않았다. 낡은 방문이 살짝 열리며 여자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우진아, 깼니?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지친 숨결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우진은 서늘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입안에 남아있던 철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발을 삐걱대는 마루에 내려놓자 나무가 기지개 켜는 소리를 냈다. 바깥에서는 닭이 우렁차게 울었다. 세상은 분명 이전과 같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전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우진은 방문을 완전히 열었다. 작은 방에는 낮은 상과 다른 베개, 벽에 걸린 오래된 부채 하나가 전부였다. 구석의 항아리에서 보리차 냄새가 은근히 풍겼다. 살림은 가난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주름이 얇게 접혔다 펼쳐지는 것을 보며 오래된 검신의 금이 아닌 어린 살의 탄력을 느꼈다. 꿈이었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왔다. 이 세계로, 이 집으로,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밖에서 누군가 재빨리 달려들어왔다. 이웃집 소녀였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아무렇게나 묶고 손에는 빵인지 떡인지 모를 것을 들고 있었다. 우진아, 장터에 큰 소식이 났다더라. 산 사람이 내려왔다네. 아주 대단한 고수님이라던데.
오늘 밤에 마을에서 공수를 보여준대. 소녀의 눈동자는 장난스레 반짝였다. 같이 가자. 우진은 그 눈동자를 바라봤다. 전장 위에서 본 하얀 옷의 여인과는 다르게 이 소녀의 눈은 해맑았고 눈가에는 아직 세상의 무게가 없었다. 그러나 그 맑음이 그를 어쩐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떤 만남은 이유를 묻지 않고 다가온다. 어떤 인연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묶인다. 그래. 우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그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문턱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몸은 괜찮니? 어젯밤에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더니.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며 허리끈을 묶었다. 매듭이 손끝에서 단단히 묶였다. 묶인 매듭을 바라보며 우진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묶겠다. 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 답은 오늘 밤 장터 한가운데에서 술을 따르고 웃는 사람들 틈에서 혹은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아주 가느다랗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몰랐다. 문을 열고 나서자 햇살이 마당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장독대 위로 새가 날아올랐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멀리서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 흙길 위에 먼지가 살포시 묻어나는 소리. 세상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우진은 그 평온을 온전히 느꼈다. 전장의 쇠뇌와 피냄새가 지워진 자리로 들어오는 바람은 달고 시원했다. 그러나 평온은 짧았다. 골목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도포의 풀빛 머리끈. 얼굴은 길지 않았으나 눈빛 속 어딘가가 깊었다. 사내는 우진을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본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드디어 마주치는구나. 사내의 목소리는 그늘진 숲길의 물처럼 맑았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겹쳐졌다. 산길, 비 젖은 흙. 혹시.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사부라 불러도 좋다. 아니면 그저 술동무라 불러도 상관없다.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다만 한 가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물어야 한다. 너는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우진은 답하지 않았다. 사내가 손을 흔들었다. 장터에서 보자. 오늘 밤 너의 대답을 듣겠다. 사내가 떠나자 소녀가 우진의 팔을 툭 쳤다. 누구야 지금 그 사람? 아는 사이야? 모른다. 우진은 짧게 말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잊은 듯 환하게 웃었다. 그럼 더 재밌겠다. 오늘 밤 장터가 아주 시끌벅적해지겠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지붕을 붉게 칠했고 장터의 북소리가 먼 데서부터 천천히 밀려왔다. 사람들은 부침개를 뒤집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렸다. 술을 내놓는 손길은 분주했고 웃음이 길게 이어졌다. 마치 이 마을이 오늘 밤만은 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이라는 듯. 우진은 장터 가운데 서 있었다. 사방에서 등불이 켜졌다. 둥근 빛들이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지며 바람에 흔들렸다. 그 빛들 사이로 낮에 골목에서 마주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 빈 술잔을 놓고 빙글빙글 돌렸다. 술잔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닥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술잔을 중심으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사내가 손을 들어 올렸다. 이 마을의 밤은 조용하니 좋구나. 그가 웃었다. 그러나 조용한 밤에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쯤 있어야 하지. 그는 술잔에 술을 채웠다. 술의 표면이 달빛을 머금었다. 사내가 잔을 우진 쪽으로 들어보였다. 이 잔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이 밤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쏠렸다. 우진은 앞으로 걸어나가 잔을 받았다. 잔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다. 사내의 눈빛이 가늘게 웃었다. 너는 누구냐? 우진이 낮게 물었다. 낡은 이름은 많다. 그러나 오늘 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사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나를 길잡이라 부르자. 너의 길이 너무 어두워 시야가 흐려질 때 잠시 등불이 되어주는 자. 우진은 잔을 비웠다.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술이 뜨겁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오래된 샘물을 마신 것처럼 맑았다. 사내가 잔을 빼앗듯 받아 다시 채웠다. 대답을 들어야 한다. 너는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우진은 장터의 소음을 잠시 배경으로 밀어냈다. 등불, 아이들의 웃음, 구운 고기의 냄새, 손에 남은 술의 차가움, 낮에 스쳐 지나간 여인의 눈빛. 전장의 종소리와 피비린내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겹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장터 전체에 또렷이 울렸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겠다. 사내가 환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첫걸음은 가볍게 떼어야 한다. 그가 손을 탁 치자 등불 몇이 동시에 깜빡였다. 그리고 장터 한쪽 사람들이 빙 둘러선 원 안으로 검은 옷의 무리가 스며들었다. 얼굴을 가린 자들 발걸음은 조용했으나 그림자는 길었다. 사람들의 웃음이 멈췄다. 사내가 고개를 기울이며 우진에게 속삭였다. 첫걸음은 언제나 방해받기 마련이지. 우진은 잔을 내려놓았다. 잔의 바닥이 나무판 위에서 아주 가볍게 울렸다. 그 울림은 그에게 오래된 감각을 깨웠다.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르는 법. 대상을 해치지 않고 제압하는 법. 그러나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는 법. 그는 장터의 한가운데로 나가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피로 물들이지 않겠다. 그러나 필요한 피가 있다면 내 것부터 먼저 내어주겠다. 검은 옷의 무리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칼을 뽑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손짓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바람을 만들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만큼 찰나의 살기가 스쳤다. 우진은 공기를 한번 밀었다. 보이지 않는 손바닥이 허공에 생기는 느낌. 살기는 투명한 벽에 부딪혀 뒤로 튕겨나갔다. 무리의 선두가 놀란 듯 몸을 젖혔다. 누구냐? 우진이 물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대답했다. 이 마을은 새 주인을 맞을 것이다. 오늘 밤부터. 사내가 손을 올리려는 순간 길잡이라 부른 사람이 웃으며 한 발 나섰다. 그 주인이라는 것이 혹시 너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길어지겠구나. 그는 우진을 슬쩍 돌아보았다. 첫걸음이라고 했지. 너의 대답을 지금 몸으로 써보아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장을 잘 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전장은 피가 아닌 숨으로, 칼이 아닌 손짓으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시작되어야 했다. 그가 한 걸음 나아가자 등불의 빛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혔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고 소녀가 두 손을 모아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허리를 낮추고 손끝을 가볍게 세웠다. 소리가 사라진 장터에서 그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첫걸음. 그 첫걸음이 앞으로의 모든 밤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진은 움직였다. 이번에는 다르게. 등불들이 바람결에 가볍게 떨렸다. 우진은 손짓 하나로 공기를 밀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장터의 중심에 둥글게 그려지고 검은 무리의 선두가 부딪히며 한 걸음 밀렸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고기 굽던 화로의 불이 살짝 튀었다가 잦아들었다. 여기서는 칼을 뽑지 마라. 우진이 낮게 말했다. 너희도 나도. 선두의 사내가 인매를 빗딱하게 말았다. 곱게 뻗은 등줄기가 군사처럼 딱딱했다. 명령할 자격이 있나? 명령이 아니다. 선택이다. 우진이 발끝을 모아 자세를 낮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밤을 지킬지 망칠지. 사내가 손을 가볍게 돌렸다. 그의 뒤에서 두셋이 앞으로 솟았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닥을 훑는 그림자만 길게 휘었다. 첫 사내의 손날이 공기를 가르며 우진의 어깨로 곧장 파고들었다. 속도는 좋았으나 의도가 드러나 있었다. 우진은 반걸음 비켜선 뒤 손목을 틀었다. 상대의 팔꿈치가 그의 손바닥 위에 얹히는 순간 힘의 줄기가 꺾였다. 사내의 몸이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듯 주저앉았다. 우진은 그를 눌러놓지 않았다. 단지 그가 일어나려는 힘의 방향을 비워줘 허공으로 내보냈다. 사내는 스스로 굴러 등불 아래에서 멈췄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가 보이지 않는 각도로 다가왔다. 뒤통수로 내려찍는 손끝, 바람이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렸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옆모습을 조금만 젖혔다. 손바닥 두 개가 허공에서 만나며 얇은 막을 만들었다. 내리찍는 손끝이 그 막에 닿자 소리 없이 꺾였다. 아픔만 기억해라.
죽음은 잊어라. 그가 속삭이듯 말하며 손끝으로 상대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어깨 관절이 살짝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통증을 흘려보냈다.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분노가 아닌 당혹이었다. 셋, 넷, 다섯. 검은 무리의 발놀림은 일정했고 살기는 억눌렸으나 선명했다. 우진은 숨을 길게 고르며 등불의 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원 안에서는 그가 만든 흐름이 강했다. 힘을 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밀어내며 건드리고 비켜서고 누르고 풀어주었다. 넘어뜨리되 생채기를 남기지 않았다. 칼을 뽑으면 나도 뽑겠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먹어 움츠렸고 다음에는 놀라 침묵했다가 이윽고 어딘가 안도의 숨을 섞기 시작했다. 아이 울음이 멎었다. 구운 고기의 냄새가 다시 풍겼다. 장터의 밤이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무리의 선두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스스로의 패배가 아니라 실패한 계획을 혀끝으로 씹는 얼굴이었다. 오늘은 물러나지. 대신 기억해라. 너희 마을의 금과 곡식은 이미 다른 곳의 몫이다. 그가 돌아서자 무리도 일제히 흐려졌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쳤고 검은 그림자들이 등불 사이의 빈틈으로 흔적 없이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우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살았다, 살았어. 고맙습니다, 젊은이. 우리 가게 꼭 들러요. 오늘 밤 술값은 내가 낼 테니. 웃음과 손길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우진은 고개를 낮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떼어냈다. 과한 고마움이 부담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손끝에 아직 싸움의 결이 남아있었고 그 결이 누군가의 숨과 섞이면 알 수 없는 불안이 솟구칠 것 같았다. 그때 낮의 골목에서 만난 사내 우진이 길잡이라 부른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첫걸음 괜찮았다. 그가 웃다가 금세 웃음을 거두었다. 하지만 저 물이 단순한 산도둑이 아니다. 살기가 일정했다. 누군가에게 한참을 길들여진 자들. 그리고 그가 장터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마을을 시험하고 갔다. 누구의 심부름이냐? 우진이 물었다. 교단일 가능성이 높다. 길잡이가 속삭였다. 이름을 바꾸며 뿌리를 옮겨다니는 자들. 누구에게는 빛의 무리, 누구에게는 어둠의 장막. 하지만 언제나 남는 것은 같은 자국이다. 공포와 빈자리. 그의 시선이 우진을 떠나 장터 한켠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소녀가 서 있었다. 두 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끌어안은 채 우진을 바라보며 웃으려 애쓰는 얼굴. 그 웃음은 아직 밝았지만 조금 흔들렸다. 길잡이가 말했다. 너의 다짐을 오늘 밤 잘 들었다. 다르게 가겠다는 말. 그 말을 지키려거든 내일 새벽에 서쪽 산자락으로 와라. 물길과 바람길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겠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 잔 위에 달빛이 얇게 눕고 잔 속의 물결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첫 수련은 호흡부터다. 피로 싸우던 패가 아직 거기에 있으니. 길잡이가 떠나고 장터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등불은 하나둘 꺼졌다. 소녀가 우진에게 다가왔다. 오늘 멋있었어. 그 말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오래 남았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지. 소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누군가 무섭지 않게 해줬어. 그녀가 장바구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거 할머니가 만든 상처야. 어깨가 스쳤잖아. 우진은 웃음 아닌 미소를 아주 얕게 지었다. 고맙다. 그는 병을 받아 어깨에 얹었다. 약초 냄새가 부드럽게 번졌다. 소녀는 잠깐 우진의 얼굴을 올려보다가 눈길을 피하며 발끝으로 모래를 그렸다. 내일 장터에서 또 보자. 아니면 서쪽 산자락에서. 그 말은 농담 같았으나 어쩐지 약속처럼 들렸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랐다. 밤을 한 장 넘기자 하늘 가장자리가 흰 종이처럼 밝아졌다. 우진은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일어날 즈음에 돌아오면 좋겠다고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서쪽 산길은 바람이 먼저 깨어 있었다. 이슬이 풀잎에 매달린 채 낮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산자락을 반바퀴 돌자 물소리가 가까워졌다. 넓지 않은 폭포가 아래로 떨어지고 물 한 개가 햇살보다 먼저 빛났다.
길잡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돌이 그를 오래 알고 있었다는 듯. 맞구나. 그가 일어섰다. 숨을 들이켜라. 그리고 멈춰라. 우진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젖은 공기가 목을 타고 폐로 흘렀다. 길잡이는 손을 들어 우진의 어깨와 옆구리를 한 번씩 가볍게 눌렀다. 너의 숨은 전장에 맞춰져 있다. 짧고 깊고 재빨리 방향을 바꾼다. 살 때는 좋지만 살리기에는 나쁘다. 그가 폭포 아래로 내려가 걸음을 멈췄다. 첫 수련은 단순하다. 서서 숨을 새는 것. 물소리보다 느리게, 바람소리보다 길게.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섰다. 폭포의 물방울이 정수리와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해가 산 너머에서 올라오는 동안 우진의 숨은 아주 조금씩 바뀌었다. 길잡이는 그 변화를 굳이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어제 장터에서 왜 칼을 뽑지 않았지? 다르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말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거다. 우진은 조금 생각했다. 칼을 뽑으면 내 안의 문이 열린다. 어둡고 깊은 그곳. 그 문이 열리면 닫기가 어렵다. 길잡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는 내 문을 안다. 이제 그 문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돌 위에 작은 선을 그었다. 여기가 문턱이다. 앞으로 열흘 동안 너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 싸움이 와도 모욕이 와도 불안이 와도 넘지 않는 연습부터 하자. 그럼 어디서 싸우죠? 넘지 않아도 싸울 수 있는 곳이 있다. 길잡이가 웃었다. 사람의 바깥이 아니라 사람의 안쪽.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잡이가 돌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말했다. 이제 둘째. 내 안의 두 흐름을 살펴라. 하나는 너를 천마라 부르게 했던 칼의 숨, 다른 하나는 서쪽에서 너에게 스며든 빛의 숨. 둘을 싸우게 하지 말고 서로를 비켜주게 만들어라. 어떻게? 물처럼. 길잡이는 손가락 하나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가리켰다. 저 물은 바위를 때리지만 바위를 부숴서 흐르지 않는다. 바위를 닳게 하며 흐른다. 너의 두 숨을 그렇게 놓아라. 그날의 수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우진은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묘하게 맑은 자리가 생겼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그 자리는 넓어졌다. 그 자리는 칼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다. 그날 밤 우진은 오래된 꿈을 꾸지 않았다. 전장의 피냄새도 종소리도 결계의 가시도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물소리가 찾아왔다. 그리고 낮에 장터에서 보았던 소녀의 눈빛이 아주 멀리서 빛처럼 스쳐갔다. 그 빛은 불꽃이 아니라 새벽 안개 같은 것이었다. 사흘 뒤 마을 어귀에 낯선 수레들이 멈췄다. 나무 상자에는 모래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덮은 천에는 이상한 문양이 반복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래를 퍼나르며 좋아했다. 올가을 농사 기운이 좋겠네. 먼 데서 선물처럼 왔다네. 누군가 웃었다. 하지만 길잡이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수레의 바퀴와 상자 사이를 가만히 훑었다. 그날 저녁 그는 우진에게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모래 바닷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움푹한 땅에서 퍼올린 모래다. 물을 오래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마른 모래로 바뀐 자국이 있다. 의미가 뭐지? 성물의 흔적. 그가 짧게 대답했다. 교단은 흔적을 숨길 때 모래를 쓴다. 비늘처럼 흩어지고 발자국을 지우니까. 오늘 멈춘 수레는 정찰이다. 다음은 손을 뻗는 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새벽에도 산자락에서 보자. 오늘보다 숨을 더 길게 가져가라. 너의 문턱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자. 곧 시험이 온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또 다른 사흘 뒤 장터에 빛나는 옷을 입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혀는 달콤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은 사람들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값은 받지 않았다. 우리의 주인이 너희에게 축복을 보낸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너희의 밤이 더 밝아지기를. 사람들은 환호했다. 공짜 술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하지만 우진은 잔 위에서 떠오르는 얇은 막을 보았다. 길잡이는 고개를 저었다. 소녀는 우진의 팔을 잡았다. 마시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시지 마, 제발.
오지는 잔을 내려놓았다. 잔의 입구에서 작은 빛이 사라졌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잔을 내밀며 말했다. 먼저 마셔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사내가 잔을 밀었다. 우리에게는 예법이 있다. 축복은 먼저 손님에게. 여기가 우리 마을이라는 것 하나면 예법이 된다. 오진이 잔을 앞으로 더 내밀었다. 먼저 마셔라. 잠깐의 침묵. 그 짧은 틈에 길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다. 공기가 흔들리며 잔의 표면에 앉은 얇은 막이 갈라졌다. 희미한 냄새가 튀어나왔다. 달콤했으나 오래 맡으면 머리가 먹먹해질 냄새. 사내의 눈매가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때 장터 끝에서 종이 울렸다. 단단한 쇠가 아니었다. 나무로 만든 작고 오래된 종. 마을 사람들이 위기를 알릴 때 쓰는 소리였다. 누가 울렸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빛나는 옷의 사내가 잔을 들어올리며 웃었다. 물론하지. 그의 미소는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 더 많은 축복과 함께. 그들이 떠나고 장터에는 묘한 공기가 남았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안도했으며 누군가는 아쉬워했다. 공짜 술을 놓친 아쉬움은 늘 분명하다. 오지는 그 모든 감정이 스쳐가는 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번 길은 검보다도 길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야 하니까. 그날 밤 길잡이는 말했다. 내일은 숨만 쉬지 말자. 발을 옮기자. 내가 넘지 말기로 한 선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선 바로 앞까지 가보자. 거기서 돌아오는 법을 익히자. 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작게 손을 들었다. 나도 갈 수 있을까? 길잡이가 소녀를 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가벼운 농담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오래 살펴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내가 오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 그가 결국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배워야 한다. 어떻게 지키는지. 소녀의 얼굴에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등불보다 오래 남았다. 새벽. 물안개가 더 짙었다. 길잡이는 오늘도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돌 위에 손을 얹고 오진에게 맨발로 물가에 서라고 했다. 발바닥으로 물길을 읽어라. 너는 지금까지 칼끝으로 세상을 읽어왔다. 이제 발바닥으로 읽어야 한다. 땅 밑의 맥과 물속의 줄기와 바람의 길을. 그의 목소리는 물살을 가르지 않고 물살 사이를 통과했다. 오지는 눈을 감았다. 발바닥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천천히 고요로 가라앉았다. 물이 지나가고 돌이 버티고 모래가 밀리고 다시 채워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등줄기를 쓰다듬었다. 그때 멀리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소녀였다.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치마를 걷고 물가로 내려왔다. 발끝이 물을 만나는 순간 물이 웃었다. 길잡이가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오늘은 셋이서 선을 그린다. 그가 물가에 긴 선을 그었다. 이 선을 넘지 않는다. 대신 선 위에서 춤춘다. 그가 먼저 움직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끝이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몸은 바람을 따라 기울었다. 선 위에서 움직이는 그의 발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가벼웠다. 오진이 뒤를 이었고 소녀가 마지막에 발을 디뎠다. 셋의 그림자가 물 위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합쳐졌다 흩어졌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치지 않기 위해 셋은 숨을 맞춰야 했다. 그 호흡이 처음으로 셋의 가슴을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그때 산등성이 위로 새 그림자들이 올라왔다. 어제 장터에 왔다가 물러난 빛나는 옷의 무리, 그리고 처음 밤에 장터를 덮쳤던 검은 옷들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둘은 뒤에서 같은 줄로 걸어왔다. 모래와 물, 빛과 어둠, 이름을 바꿔가며 하나의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길잡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 온다. 오지는 발끝에 선을 내려다보았다. 선은 여전히 얇았다. 그러나 어제보다 길고 그제보다 단단했다. 그는 선 위에서 돌아섰다. 물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얼굴들이 드러났다. 새초롬한 미소, 빈틈없는 눈썹, 땀 한 방울조차 허락하지 않는 턱선. 전장에서는 보기 힘든 잘 닦인 얼굴들. 하지만 얼굴의 매끈함은 마음의 결을 숨기지 못했다.
그 결은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벌써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잔이 아니라 칼을 들고 왔구나. 길잡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칼은 아직 잠들어 있다. 우진이 선 위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듯 말했다. 하지만 지키겠다. 물가의 새벽이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둘째 시험이 시작되었다.